자, 이제 이렇게 준비하라로 가보도록 하죠. 네. 개장이 이제 22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오늘? 오늘은 뭐 딱 하나입니다. 저 두 번째 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1월 2일, 그러니까 이 10월에서 11월로 딱 바뀌게 되면서 가장 큰 특징이 시장 상승이 나왔고 한 번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5일선을 이탈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연 다시 5일선을 회복시켜주게 되면서 뭐 다시 정상 궤도로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게 오늘장 준비하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번째만 오늘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쨌든 어저께 매도가 아시다시피 외국인의 IT 섹터에 대한 집중적인 매도, IT뿐만 아니라 금융주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빗자익 쪽에도 상당히 폭발적인 매도가 나왔는데 도합 4조 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어저께 금액이 아니라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 3,80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거기서 삼성전자 플러스 뭐 우리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합쳤을 때 2,300만 주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IT와 금융주에 대한 폭탄적인 매도가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어떤 외국인의 수급이 적어도 진정세가 나오는지 그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만을 시장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뭐 리밸런싱에도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일단은 어제 저도 장 끝나고 나서 좀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뭐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찾아봤는데 뭐 가장 큰 이유를 MSCI 리밸런싱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춰놨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앞서 잠깐 다뤘는데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잖아요. 네. 뭐 보도된 내용이고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지만. 근데 이제 사실 빌미를 제공했고 차익 실현하기 딱 좋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12월 4일 날 아까 이수철 이사님이 그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12월 4일 날 싱가포르의 FTSE 지수 리밸런싱 그것도 조정이 네. 좀 있는데 외국인들 영향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거기에 이제 테슬라 이슈 있잖아요.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는데 한 번에 지금 12월 21일 날 편입이 돼요. 그러면은 테슬라를 사기 위한 그 인덱스 펀드들이 미국 내에서도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겠지만 밖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그것이 보면 어쩌면 수급적인 요인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다행히 뭐 FTS 방금 말씀하셨듯이 FTSE 요소든 네. 뭐든 간에 이 부분은 어쨌든 단기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만약 그 한 가지 요인이었다라면 저는 아시아 증시는 그래도 버텼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뭐 그리고 싱가포르라든지 아시아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핑계가 상당히 좋잖아요. 뭐 백신 기대감 그리고 바이든 기대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선반이 됐다. 이것도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핑계거리를 아마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어제 대규모 폭탄 매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5일선을 회복시켜주게 되면서 어제 이전에였던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가. 뭐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 음모론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건 눈에 보이는 수급 그리고 눈에 보이는 차트들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어쨌든 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이 더 합쳐서 4조 5천억의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건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어저께 하락 종목수가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하고 일부 대형주만 국한해서 네네네. 매도를 했다. 네. 뭐 이렇게 보는군요. 그리고 어저께 삼성전자가 네. 나빠서라기보다는 그쵸.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삼성전자 나쁘다라기보다는 뭐 수급적인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다시 당장 사들인다? 이렇게는 보긴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저께 매도세 진정세만 나와도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인 거죠. 네. 2조 5천을 파는데 갑자기 2조 5천을 산다. 과거에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률 그 보고서도 나왔지만 네. 3분기 GDP가 2.1%, 11년 내 최고, 네. 속보치보다 0.2%포인트 상향.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네. 수치상으로는. 그럼 외국인이 굳이 원화라든지 우리나라 주식을 팔 이유는 많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오늘 또 판다. 만약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뭘 봤구나 이렇게 봐야 되나?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뭐 수급적인 요인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외국인 입장에서 만약에 2조 5천억을 순수하게 코스피를 샀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2조 5천억에서 코스피만 보더라도 16% 수익이 났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만 보게 되면 거의 22%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2조 가량이었던 자금에서 16% 가량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이게 6천억이 넘는 우리나라 돈 6천억이 넘는 한 달 만에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작지 않은 수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너무나 당연히지만 외국인도 팔고 싶은 그런 심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네. 그 핑계거리가 어찌 보면 MSCI, FTSE 그리고 백신 기대감에 대한 선반영 핑계들이 상당히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0월 30일 날 코스피 지수가 226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하락이 나왔을 때 11월 달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올 거라 누구도 예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런데 10월 30일에서 달만 바뀌었어요. 앞자리만 바뀌었는데 11월 12일이 됐는데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미친 매수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봤을 때 물론 12월 달에 연말 기대감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16% 그리고 지수가 삼성전자가 22%, 지수가 16%가량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 이전에 못 냈던 수익들 제가 봤을 때 한꺼번에 다 수익이 났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도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적어도 12월 초반 같은 경우는 시야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차익도 같아요. 나왔고 네. 원화 차익도 나왔고 그렇죠. 양쪽으로 차익이 나왔으니 네. 이익 실현하기 딱 좋았는데 네. 하여튼 결론을 좀 지어주세요. 그렇다면 해지로 원달러 선물을 사는 원달러 ETF를 사는 것도 지금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개인 같아요. 투자자분들한테 조언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보시면은 달러 선물 ETF가 있죠. 네. 네. 코덱스도 있고 뭐 타이거도 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LP 호가 측면에서 봤을 때 타이거하고 미래세 타이거, 그 삼성전자 운영의 코덱스 정도까지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달러 선물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네네. 리스크 해지를 조금 피하는 의미에서 외국인들의 의도를 아직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그것도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그 인버스보다는 차라리 원달러 선물이 나은 것 같아요. 원달러 ETF가 나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 고버스 인버스를 해봤는데 이거 해봐도 이렇게 만족스러운 수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장 빠질 때 인버스를 이렇게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달러 네. 선물로. 네네. 괜찮은데요, 그것도. 네. 자, 그럼 잠시 오늘 또 원신기업 리스트 상위 알아보고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 나온 거 있는지 특징주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신민영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